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을 해서 나무를 한번 넣어 봤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해당 부분을 또 수정할 수 있는 노드를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이미지로 넣은 객체가 아닌 원본 객체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 원본 객체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객체를 프록시 객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블렌더 3.6 버전부터는 프록시가 아예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객체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맥스를 사용할 때는 프록시를 사용했었는데 블렌더에서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런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프록시 객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A라는 객체가 있을 때 A라는 객체를 여러 개 배치했을 때 뷰포트가 굉장히 버벅거리고 PC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뷰포트상 표시되는 것은 그냥 B 객체로 표시되고 렌더링이 될 때만 A 객체로 다시 변환이 되어서 렌더링이 되는 이런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작업을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을 진행할 때 가까운 쪽에만 원본 오브젝트가 렌더링이 나오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 놓은 객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HDRI를 넣어서 환경 맵 신 월드로 해서 렌더링 뷰랑 뷰포트가 동일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고요. 렌더링을 한번 그냥 살짝 돌려볼게요. 렌더링을 돌려서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본 객체를 집어 넣을 거니까 원본 객체를 어디다 넣을지를 찾아보면 되죠. 보면은 원본 객체가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객체만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본 객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넣어볼까요? 이 원본 객체를 가지고 왔고요. 얘만 바꿔주면은 원본 객체가 그냥 들어갑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 것을 왜 그냥 쓰지 않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지금 보면은 타이밍은 3.4 마이크로 세컨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뷰포트를 움직여 보면은 굉장히 버벅거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프레임을 확인을 해볼까요? 프레임이 지금 4, 5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솔리드 모드에서 보게 되면은 객체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뷰를 움직였을 때 FPS는 4, 5 정도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너무 느리니까 단순화된 객체로 바꿔놓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FPS가 25 이상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 녹화할 때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 램은 16기가 그리고 CPU는 라이젠 7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입니다. TG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봤자 노트북이죠.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똑같이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렌더링 나올 때와 뷰포트에서 모양이 바뀌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드 하나만 쓰면 돼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인풋 노드에 있는 씬 그리고 이지 뷰포트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지 뷰포트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분홍색이죠. 불링 값으로 나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뷰포트냐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건 뷰포트가 아닐 때 얘가 들어가는 거는 뷰포트일 때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위치 노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뷰포트 연결해 주고요. 지오메트리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뷰포트일 때는 단순화된 객체가 들어간다. true일 때 그리고 false일 때 결국은 뷰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원본 객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뷰포트에서는 단순화된 객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뷰포트는 빠르게 움직여지고요.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원본 객체가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객체는 그냥 단순화된 객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객체의 폴리곤 수가 많다는 얘기는 렌더링 할 때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멀리 있어서 중요도가 낮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의 차이는 뭐냐면 카메라 기준에서의 거리인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서 거리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탑뷰에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여기에 있고요. 오브젝트가 여기에 있죠. 각각의 오브젝트는 인스턴스 포인트로 지정이 되어서 각각의 위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값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으로부터의 상대거리예요. 카메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의 상대거리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월드 좌표에서의 자리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점에서의 거리로 판단을 해야 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브젝트 인포 카메라의 릴레이티브 좌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케이션이 그냥
좌표값이니까 이 좌표값을 어떻게 잘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멀리 있는 부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노드가 필요하겠죠. 각각의 자리가 필요하니까. 복사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당겨서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보고요. 벡터 매스 노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벡터 매스에 있는 디스턴스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턴스는 포지션 값, 이 포지션 값은 인스턴스 객체의 포지션 값이죠. 그리고 로케이션, 카메라의 위치값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거리값을 얻어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리값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거리값이죠. 그러면 얼마 이상 이하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컴페어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페어 노드에 그냥 그레이터 된 사용하고요. 값은 플로트 값으로 해서 나오니까 플로트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 이상일 때 인스턴스 객체를 얘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200m 정도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200m보다 클 경우에만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던 인스턴스 객체는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쪽에 오브젝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노드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멀리 있는 객체가 뷰포터에서만 간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턴스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화된 객체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까운 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 포인트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한 가지만 바뀌면 되죠. 셀렉션을 판단하는 요거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댄을 그냥 복사를 해서 얘를 레스 댄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레이터 댄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냥 불린 매스 요거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불린 매스에 낫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만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뷰포트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갔고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된 객체가 아니고 렌더링 돌릴 때는 원본 객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뷰포터에서는 간단하게 보이고요. 렌더링을 돌렸을 때는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는 원본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객체가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무의 색상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건드려 주기는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가까운 쪽 그림자도 더 잘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뷰포트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 태양의 방향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객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태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그냥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식으로 좀 잘 섞어서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건드려 볼까요? 가까이 있는 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랜덤 값이 얘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랜덤 밸류가 들어갈 때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고 거기에 추가적인 랜덤을 줬는데 원본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굳이 쳐다보지 않고 그냥 랜덤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뷰포트에서는 똑같이 나오고 렌더링을 돌릴 때만 얘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세팅을 좀 하면 되겠죠. 거기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금씩만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은 1.08초로 어차피 지오메트리 노드가 계산되는 시간은 계속해서 큰 변함은 없는 거고요. 뷰포트에서도 움직임은 큰 변화는 없고 단지 렌더링을 돌렸을 때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고품질을 얻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렌더링 해당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단순화된 객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원본 객체로만 인스턴스를 줘도 괜찮기는 합니다. 단 렌더링 시간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